우리 아들 앞길 막지 말고 여기서 이혼해. 친정아버지 제삿날 새벽 혼자 제사상을 차린 며느리 앞에 시어머니가 꺼내든 것은 이혼 서류였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울며 매달릴 거라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10분 후 서류 한 장이 거실 위에 펼쳐지면서 시댁의 모든 것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전세금, 사업자금, 병원비, 시댁이 당연하게 여겼던 그 돈의 출처가 모두 밝혀지는 순간 이혼 서류를 꺼낸 건 시어머니였지만 서진아, 내가 더 이상 참지 않아도 될 때가 왔다 싶으면 그때는 내 삶을 살아라. 과연 그날 새벽 그 자리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잠깐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편안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새벽 5시 부엌에 켜진 작은 불빛 아래 도마 소리가 또각또각 울립니다. 칼끝이 무 위를 지나갈 때마다 흰 속살이 가지런히 잘려나가고 그 위로 옅은 김이 천천히 피어오릅니다. 가스불 위 냄비에서는 무국이 보글보글 끓고 고소한 참기름 냄새가 부엌 전체를 감쌉니다. 서진의 손끝은 차갑게 식어 있었지만 움직임만큼은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었습니다. 잡채에 들어갈 당근을 채 썰던 손이 잠시 멈춥니다. 손마디가 살짝 떨렸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칼을 움직입니다. 생선전을 부치는 팬에서 기름이 톡톡 튀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 소리 사이로 서진은 작게 숨을 내쉽니다. 입김이 차가운 새벽 공기 속으로 흩어집니다. 창밖은 아직 어둡습니다. 거리의 가로등 불빛만이 부엌 창문 안으로 흐릿하게 들어와 서진의 옆모습을 비춥니다. 식탁 위에는 정성껏 차린 제사상이 놓여 있습니다. 그 한가운데 작은 사진 한 장이 세워져 있습니다. 사진 속 남자는 환하게 웃고 있습니다. 서진은 손을 멈추고 잠시 그 사진을 바라봅니다. 서진은 작은 술잔에 술을 따릅니다. 잔을 두 손으로 감싸든 채 사진 앞에 천천히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저 잘 살고 있는 줄 아셨죠? 그런데 요즘은 조금 힘드네요. 그 말끝이 떨립니다. 눈가에 눈물이 차오르지만 서진은 손등으로 빠르게 눈가를 훔칩니다. 오늘은 울지 않으려 했습니다. 적어도 아버지 앞에서는 그러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때 안방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슬리퍼를 끄는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태민이 거실로 나옵니다. 부스스한 머리에 잠옷 차림인 그는 코를 한번 킁킁거리더니 얼굴을 찌푸립니다. 아침부터 냄새가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엄마 오시면 또 뭐라고 하시겠다. 서진은 잠시 손을 멈췄다가 다시 도마 위로 시선을 돌립니다. 오늘 아버지 제사야. 태민은 식탁 의자에 털썩 앉으며 휴대폰을 들여다봅니다. 화면 불빛이 그의 얼굴을 푸르게 비춥니다. 알지. 그런데 결혼했으면 친정보다 우리 집도 생각해야지. 부엌 안의 온도가 한층 더 낮아진 것 같았습니다. 서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도마 위 당근을 더 작게, 더 가지런히 썰어 나갔습니다. 칼이 도마에 닿는 소리만이 정적을 채웁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이런 날 있지 않나요? 가장 슬픈 날, 가장 외로운 날에 정작 곁에 있어야 할 사람이 가장 멀게 느껴지는 날 말입니다. 그 침묵을 깨는 소리가 들립니다.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는 전자음, 그리고 곧이어 문이 거칠게 열리는 소리. 차가운 새벽 공기와 함께 진한 화장품 냄새가 집 안으로 밀려듭니다. 시어머니 명자였습니다. 명자는 외투도 벗지 않은 채 곧장 부엌으로 들어와 식탁 위 제사상을 훑어봅니다.
그녀의 눈빛이 음식 하나하나를 스치고 지나갈 때마다 얼굴에는 점점 더 짙은 불쾌함이 번집니다. 그러더니 입꼬리를 한쪽으로 비틀어 올리며 헛웃음을 흘립니다. 죽은 친정아버지한테는 이렇게 정성을 들이면서 살아있는 시어미 생일상은 그렇게 대충 차렸니? 서진의 손이 멈춥니다. 도마 위에 놓인 칼끝이 가늘게 떨립니다. 지난 봄 명자의 생일에 서진은 출근 전 새벽부터 미역국과 갈비찜을 준비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일을 떠올릴 시간조차 명자는 주지 않았습니다. 명자는 가방을 식탁 위에 거칠게 내려놓으며 말을 이어갑니다. 결혼한 여자가 아직도 친정 제사를 이렇게 붙들고 사니 우리 태민이가 복이 없지. 부엌 한 구석 보글보글 끓던 묵국 냄비에서 작은 거품이 넘치기 시작합니다. 서진은 황급히 불을 줄이며 냄비를 들어 옆으로 옮깁니다. 뜨거운 김이 얼굴을 스치고 지나갑니다. 그 순간에도 명자의 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내가 못할 말했니? 산 사람이 우선이지 죽은 사람이 뭐가 그렇게 중요해서. 서진은 입술을 살짝 깨물었습니다. 목 안쪽이 뜨겁게 조여왔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오늘만큼은 아버지의 제사상 앞에서 큰 소리가 나는 것이 싫었습니다. 태미는 그 모든 상황을 지켜보면서도 휴대폰에서 눈을 떼지 않습니다. 그러다 서진이 무언가 말하려는 듯 입을 떼자 먼저 입을 막듯 말합니다. 엄마한테 말대꾸하지 마. 서진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태민을 바라봤습니다. 남편이라는 사람이 아내의 친정아버지 제사상 앞에서 던진 말이었습니다. 그 짧은 한마디가 그동안 쌓여왔던 무언가를 조용히 무너뜨리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명자는 의자에 앉아 다리를 꼬며 식탁 위 제사상을 다시 한번 흘겨봅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가방을 뒤적이기 시작합니다.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부엌 안에 유난히 크게 울립니다. 서진은 그 손끝에서 무언가 흰 봉투가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명자는 그 봉투를 식탁 위 정확히 제사상 가까운 자리에 탁 소리나게 내려놓습니다. 오늘 여기서 정리하자. 서진의 시선이 봉투에 머뭅니다. 겉면에 적힌 글자가 눈에 들어옵니다. 이혼 합의서. 순간 부엌 안의 모든 소리가 멀어지는 듯 했습니다. 끓던 국물 소리도 시계 초침 소리도 모두 아득해졌습니다. 오직 자신의 심장 소리만이 귓속에서 크게 울렸습니다. 우리 아들 앞길 막지 말고 이혼해. 명자의 목소리는 마치 오늘 저녁 메뉴를 묻는 것처럼 가볍고 무심했습니다. 그 가벼움이 오히려 서진의 가슴을 더 차갑게 만들었습니다. 친정아버지 사진이 놓인 제사상 바로 옆에 이혼 서류가 놓여 있는 광경. 그것은 단순한 모욕이 아니었습니다. 서진에게는 아버지에게까지 닿는 모욕이었습니다. 태미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처음으로 서진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에는 미안함이 아니라 일종의 안도와 채근이 섞여 있었습니다. 서진아, 솔직히 말해서 우리 이제 서로 힘들잖아. 내가 조금만 숙이면 없던 일로 할게. 엄마도 이렇게까지 안 하실 거야. 명자가 그 말을 받아 한마디 더 얹습니다. 그래, 여기서 무릎 꿇고 잘못했다고 빌면 나도 너그럽게 넘어가 줄 수 있어. 어차피 너도 이 결혼 더는 힘들지 않니? 명자의 입가에는 옅은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마치 이 모든 상황이 자신의 손바닥 안에 있다고 확신하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울며 매달리거나 혹은 고개를 숙이며 용서를 구할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는 얼굴이었습니다. 인생사 참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사람은 가장 약해 보이는 순간에 가장 단단한 결심을 하게 되기도 하니까요. 서진은 천천히 시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물을 썰고 잡채를 무치고 생선을 부치던 손. 새벽 내내 아버지를 위해 움직였던 그 손이 이번에는 조용히 휴대폰을 향해 뻗어갑니다. 화면이 켜집니다. 메시지 하나가 도착해 있었습니다. 발신자는 친오빠 재호였습니다. 서진아, 10분 뒤 도착한다. 절대 서명하지 마. 그 짧은 문장을 읽는 순간 서진의 손끝에서 떨림이 멈췄습니다. 대신 알 수 없는 차분함이 온몸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지금까지와는 다른 종류의 고요함이었습니다. 서진은 휴대폰을 내려놓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시어머니 명자의 눈을 똑바로 마주봤습니다. 그 순간 명자는 무언가 이상함을 느낀 듯 표정이 살짝 굳었습니다. 며느리의 눈빛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겁먹거나 흔들리는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명자의 시선이 무심코 서진의 손에 들린 휴대폰 화면으로 향합니다. 화면은 이미 꺼져 있었지만 명자의 직감은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명자가 천천히 입을 엽니다. 목소리에서 처음으로 미세한 균열이 느껴집니다. 너 설마 우리 몰래 누구를 부른 거야? 부엌 창밖으로 멀리서 차 한 대가 골목 안으로 들어서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아버지, 잠깐만요. 그렇게 말한 뒤 서진은 식탁 한쪽으로 비켜서며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재호와 정혜윤이 그 자리에 앉을 수 있도록 의자를 살짝 끌어당겨 주었습니다. 그 작은 동작 하나에도 흔들리지 않는 침착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명자는 여전히 봉투를 손에 쥔 채 시선을 어디에 둘지 몰라 허둥대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정혜윤이 자리에 앉으며 가방에서 서류 파일을 다시 꺼냅니다. 종이가 넘어가는 사락거리는 소리가 거실의 정적을 메웁니다.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혜윤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단단한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첫 번째 서류를 식탁 위에 펼쳐놓습니다. 은행 거래 내역서였습니다. 종이 위에 빽빽하게 인쇄된 숫자들이 형광등 불빛 아래에서 또렷하게 빛났습니다. 5년 전 신혼집 전세금 송금 내역입니다. 명자는 마지못해 시선을 그 종이로 옮겼습니다. 손가락으로 짚어가며 숫자를 읽어가는 정혜윤의 목소리가 거실에 낮게 울렸습니다. 전세금의 절반 이상이 윤서진 씨 명의 통장에서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자금의 상당 부분은 친정아버지 윤기섭 씨가 생전에 따님에게 증여한 돈입니다. 태민의 얼굴에서 핏기가 서서히 빠져나갔습니다. 입술을 살짝 떨면서 무언가 말하려는 듯 입을 벙긋거렸지만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명자는 황급히 손을 내저으며 끼어들었습니다. 그건 그냥 신혼집 마련하는데 보태준 거잖아. 부부끼리 그 정도 돈 합치는 게 뭐가 문제야? 정혜윤은 그 말에 잠시 시선을 들어 명자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서류를 꺼내며 차분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럼 이것도 보태준 돈일까요? 이번 서류는 입금 내역이었습니다. 출처는 서진의 적금 해지 계좌, 그리고 도착지는 태민의 쇼핑몰 사업자 계좌였습니다. 강태민 씨 쇼핑몰이 자금난을 겪던 시기 윤서진 씨의 적금 해지금과 친정아버지에게서 받은 돈 일부가 사업 계좌로 입금된 기록입니다. 태민은 그제야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저 서류를 응시할 뿐이었습니다. 사업이 가장 힘들었던 그 시기 새벽까지 서류를 뒤적이며 한숨을 내쉬던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아무 말 없이 통장을 내밀던 서진의 모습도 함께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가장 힘들게 한 사람이 누구인지보다 자신을 가장 많이 도와준 사람이 누구인지를 잊고 사는 경우가 더 많지 않나요?
정혜윤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서류를 천천히 꺼내 식탁 위에 올려놓습니다. 이번에는 병원비 결제 내역이었습니다. 한명자 어머님 무릎 수술 당시 결제 내역입니다. 명자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었습니다. 정혜윤은 종이 위 숫자를 손끝으로 가리키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수술비와 재활치료비 일부가 윤서진 씨 카드와 계좌에서 결제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명자는 입을 열었지만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몇 번 입술을 떨다가 겨우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그건 며느리가 시어머니 병원비 좀 보탤 수도 있는 거지. 그게 뭐 큰일이라고. 그 순간 재호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거실 전체를 무겁게 가라앉혔습니다. 강태민 씨가 혼자 이룬 것처럼 말한 전셋집과 쇼핑몰, 실제로는 제 동생 돈이 없었으면 시작도 못했습니다. 태민의 얼굴은 이제 완전히 굳어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 펼쳐진 3장의 서류를 그는 차마 똑바로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그동안 사람들에게 자랑처럼 떠들었던 모든 것들이 사실은 다른 누군가의 손에서 시작된 것이었다는 사실을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명자는 그래도 쉽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자존심을 지키려는 듯 목소리를 한껏 끌어올리며 말했습니다. 부부끼리 돈 좀 보태준 걸 이제 와서 따지겠다는 거야? 그게 뭐가 대단한 일이라고 이렇게 사람을 몰아세워? 거실 안의 공기가 한층 더 팽팽해졌습니다. 명자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위세가 남아 있었지만 그 속에는 미세한 균열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마치 단단한 둑에 처음 생긴 작은 틈처럼 아직은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시작된 균열이었습니다. 정혜윤은 명자의 말을 끝까지 들은 뒤 천천히 서류를 정리하며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이전과는 다른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보태준 돈인지 빌려준 돈인지 혹은 재산 형성에 기여한 돈인지는 법적으로 따져볼 문제입니다. 그렇게 말한 뒤 정혜윤은 잠시 말을 멈추고 식탁 위에 놓인 흰 봉투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다시 시선을 들어 이번에는 태민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강태민 씨가 이혼을 먼저 요구하셨으니 더더욱 명확히 해야 합니다. 거실 안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명자는 그 말의 의미를 천천히 깨닫는 듯 입술을 달싹였지만 아무 말도 내뱉지 못했습니다. 태민은 식탁 위 서류와 서진의 얼굴을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자리에서 슬쩍 일어나 서진에게 다가갔습니다. 태민은 다른 사람들에게는 들리지 않을 만큼 낮은 목소리로 서진의 귀에 가까이 속삭였습니다. 너 진짜 이렇게까지 할 거야? 그 목소리에는 더 이상 아까와 같은 여유나 체근은 없었습니다. 대신 처음으로 작은 불안이 섞여 있었습니다. 서진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태민을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더 이상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새벽 내내 도마 위에서 흔들렸던 손과는 전혀 다른 단단한 시선이었습니다. 서진은 또렷한 목소리로 처음으로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이렇게까지 만든 건 내가 아니야. 아버지 제사상 앞에 이혼 서류를 올린 건 당신들이야. 태민은 그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한 걸음 뒤로 물러설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거실의 긴장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재호는 들고 있던 파일을 다시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아직 꺼내지 않은 마지막 한 장이 남아 있었습니다. 재호의 손끝이 그 마지막 서류를 천천히 잡았습니다. 명자와 태민의 시선이 동시에 그 손끝으로 향했습니다. 거실 안의 모든 시선이 그 한 장의 종이에 집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재호는 그 서류를 식탁 위에 천천히 올려놓으며 낮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이건 강태민 씨가 최근 쇼핑몰 명의를 일부 넘기려 한 정황입니다. 이혼을 먼저 요구하셨고 그 직후 사업 명의를 변경하려 한 시점이 겹친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재호는 서류 위 사업자 등록 변경 신청서의 접수 예정일을 손끝으로 짚었습니다. 그 날짜는 명자가 이혼 서류를 준비한 날짜와 불과 사흘 차이였습니다. 이혼 절차가 시작되기 전에 재산 가치를 미리 빼두려 한 정황으로 보입니다. 태민의 얼굴은 이제 핏기 하나 없이 굳어 있었습니다. 그는 식탁 위 메시지 화면을 다시 한번 내려다봤습니다. 어머니와 여동생이 자신의 등 뒤에서 이런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는 사실이 그에게도 처음 알게 된 충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충격보다 더 무거운 것은 그 대화의 목적이 결국 서진을 빈손으로 내보내기 위한 것이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명자는 다급해진 듯 목소리를 한층 높였습니다. 그래, 내가 좀 미리 생각한 게 있었던 건 맞아. 그래도 그게 뭐가 그렇게 큰 잘못이야? 어차피 이 집 며느리로 들어와서 받은 게 얼만데 좀 정리하는 게 뭐가 문제냐고. 그 순간 거실 안의 공기가 한층 더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명자의 그 말은 스스로 모든 것을 인정해버린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서진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의자가 바닥에 끌리는 소리가 거실에 짧게 울렸습니다. 그녀는 식탁 위에 놓인 메시지 화면을 내려다본 뒤 다시 시선을 들어 명자를 바라봤습니다. 받은 게 얼만데 라고 하셨죠. 서진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거실 전체에 또렷하게 울렸습니다. 그럼 어머니, 제가 드린 건 얼마였는지도 한번 세어보시겠어요? 명자는 그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입술을 몇 번 달싹였지만 어떤 말로도 그 자리를 채울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누군가에게 베푼 마음이 오히려 빼앗을 명분으로 돌아오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 순간에 무너지지 않으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정혜윤은 그 정적을 깨고 다시 서류를 정리하며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이전과는 분명히 다른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이제 이 문제는 단순한 부부싸움이 아닙니다. 그녀는 식탁 위에 놓인 서류 3장과 메시지 화면, 그리고 사업자 등록 변경 신청서를 한 곳으로 가지런히 모았습니다. 종이가 차례로 겹쳐지는 소리가 거실의 정적 속에서 유난히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정혜윤은 그 서류들을 손끝으로 가만히 누른 채 태민을 향해 시선을 옮겼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고 목소리에는 더 이상의 여지를 두지 않는 단호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재산 은닉 시도와 부당한 명예 이전 정황까지 함께 검토하겠습니다. 거실 안에는 한동안 아무도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식탁 위 차갑게 식어버린 무국그릇 옆으로 아버지의 사진이 여전히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 웃음이 지금 이 순간만큼은 모든 진실을 묵묵히 지켜보고 있는 듯 했습니다. 명자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손에 쥐고 있던 이혼 서류 봉투가 어느새 힘없이 식탁 위로 툭 떨어졌습니다. 그 작은 소리가 거실 안에 마치 무언가의 끝을 알리는 신호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식탁 위로 떨어진 봉투를 아무도 다시 집어들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 그대로 놓인 채 형광등 불빛만이 흰 종이 위로 차갑게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태민은 떨리는 손으로 식탁을 짚으며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명예 이전은 아직 한 것도 아니잖아. 신청서일 뿐이지 실제로 넘어간 건 아니야. 그 목소리에는 더 이상 처음의 여유나 자신감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마치 무너지는 벽을 손으로 받치려는 사람처럼
다급함만이 묻어 있었습니다. 재호는 그 말을 듣고 들고 있던 파일에서 또 다른 종이 한 장을 천천히 꺼냈습니다. 이번에는 쇼핑몰의 매출 입금 내역이었습니다. 신청서뿐만이 아닙니다. 재호의 손끝이 종이 위 빨간 줄로 표시된 부분을 짚었습니다. 최근 석 달간 쇼핑몰 매출의 일부가 강수민 씨 명의 계좌로 흘러간 기록이 있습니다. 태민의 얼굴이 다시 한번 굳었습니다. 그는 그 부분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았지만 동시에 그것이 이렇게 명확한 기록으로 남아있을 줄은 몰랐던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명자는 그제야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동안 식탁 한쪽 끝을 짚고 서 있던 손이 떨리며 식탁 모서리를 더 세게 움켜쥐었습니다. 그래도 여자가 시댁을 이렇게 망신 주면 안 되지. 어른 앞에서 이게 무슨 짓이야? 거실 안의 시선이 모두 명자에게 향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위세가 남아 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떨림은 누구나 느낄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서진은 그 말을 듣고 천천히 명자를 향해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대신 오랫동안 삼켜왔던 무언가가 천천히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말한 어른 노릇이 며느리 친정아버지 제사상 앞에 이혼 서류 올리는 거였나요? 거실 안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명자는 그 말에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식탁 위 아버지의 사진 옆에 놓인 차갑게 식은 무국 그릇이 그 정적 속에서 더욱 또렷하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무례함을 어른의 권위로 포장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가장 필요한 것은 분노가 아니라 정확한 한마디일지도 모릅니다. 태민은 그 침묵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 자리에서 일어나 서진에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처음으로 진심처럼 들리는 떨림이 섞여 있었습니다. 서진아, 엄마가 말이 심했던 건 맞아. 그런데 우리 이혼까지 갈 일은 아니잖아. 서진은 그를 잠시 바라본 뒤 차갑게 물었습니다. 이혼 서류는 누가 준비했는데? 태민은 그 질문에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시선이 자연스럽게 명자에게 향했지만 그렇다고 자신에게 책임이 없다고 말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그저 입을 다문 채 고개를 떨굴 뿐이었습니다. 그때 재호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다른 이야기였습니다. 서진아, 이제는 말해도 될 것 같다. 서진은 오빠를 바라봤습니다. 재호의 표정에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종류의 무게가 담겨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너를 위해 작은 오피스텔 하나를 남겨두셨어. 거실 안에 있던 모든 사람이 동시에 서진을 바라봤습니다. 서진은 그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혼 생활을 지키고 싶어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그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명자는 그 말을 듣고 순간 충격을 받은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며느리를 어떻게 대해왔는지를 생각하면 그 정보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곧바로 떠올랐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게 있었으면 왜 진작 말 안 했어? 명자의 목소리에는 처음으로 진심으로 당황한 기색이 묻어 있었습니다. 서진은 그 질문에 잠시 시선을 내렸다가 다시 들어 명자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대답했습니다. 말했으면 어머니가 제 걸로 두셨을까요? 거실 안에는 한동안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짧은 한마디가 그동안의 모든 상황을 한꺼번에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서진이 왜 그렇게 오랫동안 침묵해왔는지, 왜 그 많은 돈을 묵묵히 내어주면서도 단 한 번 자신의 몫을 주장하지 않았는지, 그 모든 것이 이 한마디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재호는 잠시 숨을 고른 뒤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이번에는 목소리가 한층 더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하나가 더 있어. 서진은 오빠를 바라봤습니다. 재호의 표정에는 지금까지와는 또 다른 떨림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남겨두신 녹음 파일이 있어 서진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그것은 처음 듣는 이야기였습니다. 원래는 내가 결혼 생활을 잘하고 있으면 절대 공개하지 않으려고 했던 거였어. 거실 안의 공기가 다시 한번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태미는 그 말을 듣고 불안한 표정으로 재호를 바라봤습니다. 그게 뭔데? 재호는 아무 말 없이 자신의 휴대폰을 천천히 꺼냈습니다. 화면을 몇 번 두드린 뒤 그것을 식탁 위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화면에는 작은 음성 파일 하나가 떠 있었습니다. 파일명에는 날짜와 함께 짧은 한 줄이 적혀 있었습니다. 서진이에게. 재호의 손끝이 그 재생 버튼 위로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거실 안의 모든 사람이 숨을 죽인 채 그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식탁 위 차갑게 식은 음식들과 아버지의 사진 사이로 새벽의 푸르스름한 빛이 조용히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재호의 손끝이 그 버튼을 눌렀습니다. 낮고 굵은 목소리가 작은 휴대폰 스피커를 통해 거실 안으로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낮고 굵은 목소리가 거실 안을 천천히 채워나갔습니다. 목소리는 처음에는 조용했습니다. 오랫동안 말을 아껴온 사람이 마침내 입을 여는 것처럼 천천히 그리고 또렷하게 이어졌습니다. 서진아. 그 한마디에 서진의 눈이 젖어들었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의 목소리였습니다. 지난 1년 동안 꿈에서도 듣지 못했던 그 낮고 따뜻한 목소리가 지금 이 새벽 거실 한가운데에서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명자는 그 자리에 굳은 채로 서 있었습니다. 태민도 아무 말 없이 식탁 위 휴대폰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목소리는 계속되었습니다. 이 녹음을 듣고 있다면 아마 내가 많이 힘들어졌다는 뜻이겠구나. 재호가 이걸 꺼내지 않으려고 했을 텐데 꺼냈다면 그만큼 상황이 됐다는 거겠지.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침묵 사이로 아버지의 숨소리가 작게 들렸습니다. 녹음 당시 많이 지쳐 있었던 것이 느껴지는 호흡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너한테 미안한 게 하나 있다. 결혼할 때 좀 더 꼼꼼히 살폈어야 했는데 내가 선택한 사람이라고 믿어보겠다고만 했지. 서진의 눈에서 눈물이 천천히 흘러내렸습니다. 손으로 막으려 했지만 이번에는 막아지지 않았습니다. 새벽 내내 참아왔던 것들이 아버지의 목소리와 함께 조용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 통장에 있는 돈 말이다. 그게 내가 너한테 남겨줄 수 있는 전부였어. 공무원 월급으로 평생 모은 거니까 많진 않지. 그래도 그 돈만큼은 어떤 상황에서도 내 것이란다. 누가 뭐라고 해도 내가 지켜야 해. 명자의 손이 식탁 모서리를 잡은 채 가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목소리가 자신을 향해 하는 말이 아닌데도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다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오피스텔. 그건 내가 마지막으로 아껴둔 거다. 내가 어디서든 혼자 일어설 수 있도록. 아무한테도 기대지 않아도 되도록. 아버지가 그것 하나만큼은 끝까지 지켜주고 싶었어. 거실 안에는 아무 소리도 없었습니다. 새벽의 정적 속에서 오직 그 목소리만이 흘렀습니다. 서진아, 아버지가 항상 하고 싶었던 말인데 넌 충분히 잘 살아왔어. 누군가한테 맞춰주고 참아주고 내어주면서도 내색 한 번 안 했지. 그게 때론 아버지는 더 마음이 아팠다. 좀 더 크게 투정도 부리고 힘들다고 소리도 질렀으면 좋았을 텐데. 서진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하지만 울음은 막을 수 없었습니다. 어깨가 조용히 들썩였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늦게 도착하는 위로가 있습니다. 더 이상 직접 들을 수 없는 사람에게서 오는 말입니다. 그 말이 뒤늦게 닿을 때 사람은 한꺼번에 울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아버지의 목소리에 잠깐 쉼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어졌습니다. 서진아, 내가 지금 어떤 선택을 하든 아버지는 내 편이야. 참는 게 미덕이라고 아버지도 평생 그렇게 살았는데 그 말이 맞을 때도 있지만 틀릴 때도 있더라. 내가 더 이상 참지 않아도 될 때가 왔다 싶으면 그때는 아버지 눈치 보지 말고 내 삶을 살아라. 녹음은 거기서 끊겼습니다. 작은 기계음과 함께 재생 표시가 멈췄습니다. 거실 안에는 한동안 아무도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태민은 식탁 위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온 이 결혼 생활이 실제로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마주하고 있는 표정이었습니다. 서진이 가져온 돈이, 서진이 버텨온 시간이, 서진이 한 번도 크게 요구하지 않았던 모든 것들이 그 짧은 녹음 한 편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명자는 여전히 식탁 모서리를 잡고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까와는 달랐습니다. 그동안 그녀를 지탱하던 기세가 조용히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입을 열려다 멈추고 다시 열려다 멈추기를 반복했습니다. 정혜윤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 가방에서 마지막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번에는 법원에 제출할 수 있는 형식으로 정리된 재산 분할 요청서였습니다. 녹음 파일은 필요할 경우 법적 자료로도 활용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서류를 서진 앞에 내려놓으며 덧붙였습니다. 지금 서명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충분히 생각하신 뒤에 결정하세요. 서진은 그 서류를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버지의 사진 쪽으로 시선을 옮겼습니다. 사진 속 아버지는 여전히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차갑게 식은 무국 그릇과 손끝이 굳도록 부쳐낸 생선전과 새벽 내내 썰어낸 잡채 옆에서 그 웃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서진은 잠시 그 사진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스스로를 향해 말했습니다. 이제 됐어. 그로부터 2달이 지났습니다. 재산 분할 협의는 생각보다 길게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서진의 기여분이 서류로 명확하게 정리된 이상 태민 쪽에서 더 이상 버틸 근거가 없었습니다. 전세금의 서진 기여분이 인정되었고 쇼핑몰 재산에서도 정당한 몫이 책정되었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오피스텔은 처음부터 서진의 것이었습니다. 이사 당일 서진은 혼자 짐을 쌌습니다. 상자 안에 하나씩 물건을 담으며 그동안 얼마나 많은 것들을 이 집에 두고 살았는지를 새삼 느꼈습니다. 결혼 전부터 쓰던 손거울, 아버지가 사주셨던 낡은 책 한 권, 아직 사용하지 않은 빈 노트, 생각보다 챙길 것이 적었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가벼웠습니다. 현관문을 나서기 전 서진은 잠깐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문을 닫기 직전 뒤를 한번 돌아봤습니다. 텅 빈 거실, 텅 빈 식탁 위로 아침 햇빛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제사상도 이혼 서류도 녹음 파일도 더 이상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없는 거실이었습니다. 서진은 문을 닫았습니다. 마이너스. 새 집은 작았습니다. 아버지가 남겨준 오피스텔은 방 하나짜리였지만 볕이 잘 들었습니다. 오후가 되면 창문으로 햇살이 길게 들어와 마루 위에 반듯한 네모를 그렸습니다. 이사 첫날 서진은 짐을 다 풀기도 전에 부엌에 섰습니다. 냄비 하나를 꺼내고 쌀을 씻었습니다. 밥솥 뚜껑을 닫으며 서진은 오랜만에 아무 생각 없이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물이 끓는 소리, 밥 익는 냄새,
혼자인데도 이상하게 외롭지 않았습니다. 재호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밥은 먹었어? 서진은 짧게 웃으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지금 짓는 중이야. 창밖으로 저녁 하늘이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주황빛이 방 안으로 스며들면서 벽 한쪽에 긴 그림자를 만들었습니다. 서진은 그 빛 속에 잠시 서 있었습니다. 여러분, 새로 시작한다는 것이 꼭 거창한 일일 필요는 없습니다. 작은 냄비에 밥을 짓고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을 그냥 바라보는 것. 그것도 충분히 살아가는 일입니다. 서진은 식탁 위에 아버지의 사진을 올려놓았습니다. 새 집에서의 첫 번째 자리였습니다. 사진 속 아버지는 여전히 웃고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그랬던 것처럼, 아버지, 저 이제 괜찮아요.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밥솥에서 뜸이 다 들었다는 소리가 났습니다. 서진은 밥그릇을 꺼내며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창밖에서는 아직 하늘이 붉었습니다. 그리고 그 붉은 빛 아래 서진의 하루가 다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